기증자분이 나타나셔가지고 네. 엊그저께 연락을 받고 네. 우리가 수혜자 준비를 그때부터 진행을 한 거죠. 어저께 저녁에 네. 이제 수술을 들어갈 수 있으니 기증이 된다고 확정이 됐어요. 오늘 4시에 끝났네요, 수술이. 새벽 4시에 네, 끝났어요? 오늘 성인분들도 안타까워요. 근데 네. 요만한 아기가 아유. 정말 자기 몸보다 몇 배가 큰 침대에 누워가지고 엄마 아빠가 가가지고 옆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너 이제 고생했으니까 좋은 데 가고 아프지 마 하면은, 그래서 아기들 보낼 때가 가장 또 힘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여기 모인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당신이 주신 귀한 생명이 또 다른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데 소중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장기이식 수술 전에 드리는 추모사의 한 구절인데요. 귀한 생명의 끈을 잇는 일, 이 일을 하시는 분을 만나러 의정부 성모병원을 찾았습니다. 자, 어떤 분인지 함께 만나러 가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가운 분이 나오셔가지고 제가 더 기분이 좋은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뇌사자 기증과 간장, 신장, 생체, 뇌사자, 수혜자 업무를 맡고 있는 서진우 코디네이터라고 합니다. 장기이식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 일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장기이식이란 업무가 굉장히 생소한 분야 중에 한 군데인데요. 제가 네. 예전에 일반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아는 형님 분이 네. 간호사거든요. 네. 근데 장기기증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어느 날 오셔가지고 제 환자를 보는데 네. 정말 전문가처럼 보는 거예요. 이게 뇌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 네. 확인을 하고 네. 환자 정보를 본 다음에 보호자를 만나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멋지게 네. 보여서 네. 그분한테 제가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할 수가 있는지 네, 확인을 네. 하고 네. 그곳에 제가 지원을 해가지고 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원하던 그 장기이식 코디네이터로 되셨지만 처음 시작할 때 어려운 점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수혜자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업무더라고요. 완전히 다른가요? 네, 환자 보는 법도 틀리고 네. 이거는 제가 환자 접촉한 다음에 네. 지금까지 1년이건 10년이건 계속 그분들이랑 부딪히면서 형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조금 힘들었어요. 환자 보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네. 처음에는 그만둬야 되나까지 하는 생각을 했다가 옆에 분들, 제가 온 큰 계기 중에 하나가 네. 여기 선생님들이 저 여기 나와봤었거든요. 기증원 네. 업무하면서 정말 잘해주셔가지고 네. 사람 보고 왔습니다. 이제 장기이식 전 과정에 걸쳐서 이제 안내하고 다양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뇌사 상태인지 아닌지도 제가 확인을 하고 확인을 해야 되고. 의료진이랑 상의를 해서 네. 그분들한테 뇌사 상태이니 기증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거기부터 여쭤보는 시작되는군요. 거예요. 네, 거기서부터 기증에 대한 업무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네. 간이랑 신장에 대해서 네. 이식 관리 업무를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간장에 대해서 네. 뇌사자에서 받을 분들, 그다음에 간장, 생체 신장. 이식 네. 하실 분들이 각각 해서 제가 그분들한테도 이식 전후에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또 드리고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신장. 네. 마지막으로는 신장이 굉장히 많이 투석을 하시면서 네. 기다리시는 분이 많은데요. 그분들한테도 마찬가지로 뇌사자 이식 등록부터 시작해서 생체 이식까지 다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제 주된 업무고요. 그 이외에는 네. 뭐 모든 장기라는 글자가 들어간 환자군과 모든 상담 내역은 제가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코너스라는 곳은 이제 뇌사자뿐만 아니고 생체 기증 수혜자 분들을 국가에서 관리하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코디네이터라든가 의료진들이 거기서 우리 병원에 대한 환자 정보를 보게 되고요. 특히나 이제 생체 혹은 뇌사자에 대해서 그 문자가 이렇게 오거든요. 핸드폰을 보고 그 사이트에 직접 접속을 해서 우리 병원에 어느 환자가 있는지를 또 확인하게 됩니다. 언제 뭐 이렇게 공여자가 나타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좀 불규칙할 것 같은데, 어제도 제가 듣기로는 밤늦게 갑자기 호출을 받으셨다고요? 네, 저번 주에 이제 간이 조금 안 좋으신 분이 계셔가지고 등록을 해놓으신 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간 같은 경우는 신장과 다르게 아유. 응급도를 중요하게 봐가지고 이렇게 하루하루가 오래, 다른가요? 그쵸, 하루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생존 확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시고 이번 주 지나셨으면은 더 힘들어지셨을 뿐인데 네. 기증자분한테는 좀 죄송하지만은 그렇죠. 이제 우리 수혜자 입장으로 봐서는 정말 다행히 기증자분이 나타나셔가지고 네. 엊그저께 연락을 받고 네. 우리가 수혜자 준비를 그때부터 진행을 한 거죠. 외과 팀과 각종 그 지원 부서한테 얘기를 네. 해서 네. 우리가 어저께 저녁에 네. 이제 수술을 들어갈 수 있으니 준비를 해달라 요청을 하고 네. 그 뇌사자분이 어저께 오전에 네. 기증이 된다고 확정이 됐어요. 모든 검사가 확정이 돼서 네. 저희가 오후에 가서 장기 상태 확인하고 네. 오후 늦게 와가지고 오늘 4시에 끝났네요, 수술이. 새벽 4시에 끝났어요? 오늘 새벽 4시에 끝나가지고 저희가 이제 잘 회복되고 계십니다. 다행히. 네. 뭐 시간 같은 것도 그렇고 가장 힘든 점을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족한테 양해를 조금 많이 구해야 되는 경우가 이게 있거든요. 그 같이 뭐 이렇게 가족끼리 좀 뭐를 하다가도 그런 일이 특히 있겠네요. 뇌사자 같은 경우는 예정된 환자분이 그렇죠, 아예 그렇죠. 없다가 그렇죠. 오늘 제가 주말에 가족들이랑 놀러 가기로 해서 이제 갔거든요. 네. 근데 뇌사자분이 발생했다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되나요? 그냥 제가 이제 와야 그 되나요? 놀이하는 곳에 네. 가족분들 내려놓고 네. 제가 다시 병원 들어왔다가 네. 제가 여기서 한 이틀 정도를 일을 하고 네. 다시 이제 가족들 모시러 픽업만. 픽업만 가서 네. 같이 온 적이 있거든요. 의정부 성모병원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뇌사 조사 후에 수술이 시작되기 전에 꼭 하는 일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기증자분을 위해서 기도해 네. 주시고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잘 빌어주세요라고 녹음한 게 있는데 그 녹음한 방송을 우리 병원 전체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들을 수 네, 있도록요? 다 모든 그 수술실만 내용객분들이랑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삶의 기적을 선물하고 하늘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다른 이에게 생명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고 떠나시는 기증자와 그 가족을 위해 잠시 하던 일을 멈추시고 감사와 위로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의 삶의 기적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너무 공여자랑 수혜자가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그걸 네. 조율을 또 제가 하는 그게 거거든요. 또 코디네이터, 네.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님의 장기 기증과 관련된 건 다 제 손을 통해서 그렇군요. 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네. 제가 작년에 한번 그 멀리 있는 지방에 기증자분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젊으신 기증자였는데 네. 젊으신 기증자분들 같은 경우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그렇죠. 기증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모든 장기가 다 기증이 되게 됩니다. 심장부터 시작해서 폐장, 간장, 췌장, 신장 해가지고 손에 꼽아도 5개 장기가 넘잖아요. 네. 그 팀들이 한날 1시에 맞춰가지고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마어마한 병원별로도 큰, 네. 다 정규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교수님들도 외래 봐야 되고 코디네이터들도 이제 각 병원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도 해야 되고 네. 하기 때문에 그 수술 시간 조율하는 것부터 힘들고요. 그거부터 시작되는 네, 거군요. 그래서 수술 네. 시간을 언제 할 거냐 해서 각 병원별로
국가기관에서 얘기를 하면서 네. 날 1시로 딱 정하거든요.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네.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네. 거의 뭐 30~40명이 가까이 수술팀들이 각자 장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적출을 한 다음에 각자 병원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아. 돌아오는 시간을 KTX를 타고 갔는데 오는 시간 같은 경우는 여러 장을 예매해놔요. 시간대별로. 아. 2시, 3시, 4시, 5시 거를 쫙 예매를 해놓고 그런데 장기를 들고 KTX를 타나요? 네, KTX를 탑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오는 시간별로 보통은 장기 하면은 뭐 헬리콥터 타고 이렇게 오는데 헬리콥터 타고도 오고요. 네. KTX도 이용하고 앰뷸런스를 주로 이용하고 비행기도 타고. 앰뷸런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제가 KTX를 타러 올 때는 앞에 장기부터 네. 다 수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심장부터 나와야 네. 되고 그다음에 폐 나와야 되고 네. 간 나와야 되고 네. 췌장 나와야 되고 네. 그다음에 맨 마지막이 신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신장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신장이 나오는 거 보고 제가 KTX 시간 조율을 해서 네. 맞춰가지고 KTX 타고 올라온 적도 있습니다. 혹시 약간 이 그 장기 이송에 또 계획이 좀 차질이 생겨서 뭔가 문제가 생긴 경우는 없었을까 하는 궁금증도 있거든요. 일단 코디네이터들은 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모든 최대한 모든 경우의 수를 시나리오를 다 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뿐만 아니고 각 네. 병원 이식 코디네이터들이 한번 이렇게 이식 출동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수단, 네. 교통수단도 앰뷸런스로만 갈 거냐, 거를. 앰뷸런스에 KTX를 낄 거냐, 앰뷸런스에 KTX 말고 비행기를 갈 거냐. 최단 시간을 그쵸. 고르는 거죠. 최단 시간, 그리고 갈 때, 올 때까지 네. 시간대별로 해서 다 짜놓고 출발을 하거든요. 사실 이식 수술 후에도 수혜자분들이 조금 도움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수술 후에 이제 도움을 주신다고 했는데 네. 어떤 도움을 주고 계신가요? 이식 후가 더 중요한 게 면역 억제제도 항상 평생 드셔야 되거든요. 평생 드셔야 네. 돼요. 이식을 하고 난 다음에는 남의 몸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네. 평생 드셔야 되는 약을 설명을 꼭 드리고 그다음에 네. 시기라든가 네. 영양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 각 팀별로도 전문가들이 다 설명을 드리지만 저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코디네이터 분들한테 듣기로는 거부 반응이 굉장히 제일 두렵고 싫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서진우 선생님도 그러실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시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말씀을 다 드리죠. 태어나실 때 네. 약 잘 드시고 운동도 조금씩 하시고 네. 식이도 잘 드시고 하다 네. 보면은 더 좋아지실 거예요라고 태언을 하셨어요. 네. 몇 개월이 지났을 때 네. 검사 결과상에 좀 이상한 거죠. 이거는 올라가야 되지 않을 수치가 계속 올라가는 게 보여가지고 왜 그렇죠? 교수님도 그렇고 저희가 봤는데 약을 안 드신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젊고 하니까 괜찮겠지? 내가 하루 안 먹었을 때는 이상이 없거든요. 하루 안 먹었는데 이상 없네?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이틀 안 먹어도 이상이 없네? 하다 보니까 나는 이제 젊어서 이거 안 먹어도 되나 보네 하고 자기 마음대로 끄는 그걸 거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이. 어느 순간 이 심장 수치가 음. 평균 이하로 싹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벌써 손이 쓸 데가 없을 때까지 가시면 저희가 아무리 이제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투석하실 대로. 이 업무포는 어저께부터 해가지고 수십 통이 지금 계속 발생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병원에 이렇게 뇌사자가 있을 때는 원내 의료진뿐만 아니고 외부에서도 연락이 계속 오기 때문에 거의 분신처럼 이렇게 같이 소중하게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다 제 명함을 껴가지고 아직까지는 다행히 잊어먹은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요거 혹시라도 잊어먹게 되면 이 업무 자체를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업무포는 항상 이렇게 같이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호자한테는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이 이제 뭐 뇌사 상태라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들 텐데 그걸 또 장기 기증을 하기에는 좀 굉장히 어려운 결정일 것 같은데 이거를 얘기를 꺼내기가 좀 힘드실 것 같거든요. 저는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입니다라는 말을 떼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한 순간부터 네. 울기 시작하세요. 그렇죠. 왜냐면 그러면 이제 그 희망을 포기해야 된다는 네, 맞아요. 그런 말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네.
지금 이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라는 사람이 어떻게 설명해 주는가에 따라서 네. 그분들이 생각하는 게 또 달라지시거든요. 지금 뭐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 선생님들이 뭐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겠지만 이 네. 뇌사 상태라는 거를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왠지 숨은 쉬고 있으니까 맞아요. 살아있는 것 같고 막 눈을 뜰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있을 또 거거든요. 움직이기도 해요. 아, 그래요? 누워 계실 때 뇌사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팔다리가 진짜 포기를 못 하겠다. 움직이는데 너는 네. 왜 와가지고 장기 뇌사 기증 얘기를 상태라고 하냐? 하고 장기 기증을 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생각해도 의학적 그렇죠.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봤을 땐 그건데 그렇죠. 이제 의료진 입장에서 봤을 때는 CT라든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뇌사로 추정이 되시거든요. 아, 그 뇌파에 반응이 전혀 없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런 상태이면 완전 뇌사인데요. 네. 보호자분들이 동의하기 전까지는 저희는 이제 검사를 못 하니까 아. 네, 뇌파를 찍어봤으면 모르는 대부분 안 찍고 계세요. 아. 뇌사 과정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것까지는 가지를 않으시는군요. 그쵸. 그 그래서- 판정을 받기가 싫어서.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아. 반대로 제가 뇌사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네. 지금 이제 사랑하는 분이 계시는데 뇌사 상태입니다. 어. 라고 설명을 드릴 때 그러면 정말 뇌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자고. 확인해 보겠다. 아. 라고 해서 진행하세요. 라고 하시는 네. 분들도 계세요. 아. 그래서 서면 동의까지 하고 네. 실질적으로 진행을 했을 때 네. 이제 움직이고 심장도 뛰고 있는데 뇌사가 맞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때는 이해를 하시는 거죠. 그때는 받아들이시는. 네. 만약에 장기 기증을 이제 하겠다. 그렇게 동의를 하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임종면회도 하셔야 되고요. 그런 상황을 지켜보시기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임종면회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네, 우리 병원도 이제 네. 임종면회를 시켜드려야 하는 게 네. 맞고요. 네. 그래서 수술 시간이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각 병원별로 조율을 다 해서 확정이 되는 시간이 네. 있거든요. 네. 거의 대부분 오후 5시다라고 하면 한 2~3시간 전에 가족분들 다 모셔놓고 중환자실 안에서 들어가가지고 인사를 드리게 만든 시간을 드립니다. 예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그나마 좀 중환자실에 보호복 입고 같이 들어가셔가지고 다 같이 보셨거든요. 4명이건 5명이건. 근데 그것도 조금 안타까운 게 다 들어가지를 못하세요. 아, 조금씩 그러네요. 조금씩 한두 분씩 해서 네. 옷 갖춰 입고 들어가서 보니까 이 볼 수 있는 시간이 아이고. 또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보면은 똑같거든요. 처음에 봤던 모습, 그렇죠. 심장이 뛰고 있고 네. 따뜻한 손도 있고 아, 포기 못 하겠다. 포기를 그렇죠. 못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인사드릴 때가 가장 안타까운 게 네. 마지막 인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잘 가라고 고생했다. 그다음에 좋은 데 가서 잘 살아라 하는 거를 이제 듣다 보면은 코디네이터 분들도 다 같이 옆에서 우는 그렇죠. 거죠.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모든 공여자분들이 좀 진짜 마음 아프고 되게 감사하고 기억에 남으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여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이 혹시 있을까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거는 아기. 하지 말아요. 또 눈물 나잖아. 그러니까요. 네. 저도 이제 생각하면은 저는 성인분들도 안타까워요. 음. 근데 네. 요만한 아기가 아휴, 정말 자기 몸보다 몇 배가 큰 침대에 누워가지고 어떡해. 가만히 이제 있는 모습 보면은 정말로 안타까운 거예요. 그 아기들은 정말 말도 못 해보고 내가 어떻게 걷지도 못하는 아기들도 있었거든요. 어떡해. 근데 그런 아기들이 누워가지고 있다가 엄마 아빠가 가가지고 옆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너 이제 고생했으니까 좋은 데 가고 아프지 마 하면은 그거만큼 슬픈 게 없어요. 그래서 아기들 보낼 때가 가장 또 힘든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 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실 때는 어떨 때일까요? 우리 수혜자 예정자분들과 아프신 중환자실에 계신 분들이 회복을 하셔서 아, 그렇죠. 저를 찾아올 때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게 감사합니다. 저희 태어납니다. 네, 이럴 그렇게 때. 들을 때가 가장 좋아요. 뭐 근데 제가 듣기로는 서진현 선생님도 장기기증 서약을 하셨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 그때 서약을 하기가 저도 이제 각막기증은 서약을 했거든요. 근데 장기기증은 저희 부모님이 아직 반대하셔서 네. 몰래 할 예정인데 장기기증을 몰래 하시게요? 몰래 하시는 몰래 부분에 서약. 대해서는 제가 네. 나중에 따로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 거가 있나요? 굉장히 힘들고 좋지는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결과가? 네. 결과가 다 좋지는 얘기를 하고 않습니다.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은 네. 기증을 하신다 그러면 배우자 네.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배우자분한테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게 배우자분이 있어요? 서면 동의를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기증 서약을 하셨다 하더라도 할 수가 없어요. 장기 기증을. 진짜요? 네. 몰랐어요. 장기 기증 서약은 말 그대로 그냥 서약,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는 네. 서면에 대한 그냥 사인일 뿐이고요. 네. 실질적으로 뇌사 상태가 됐을 때는 그 서약을 하는 기증원에서 기증을 하는 사람은 보호자예요? 보호자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다 그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숨기겠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럴 수는 있는데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자, 그럼 이제 장기기증 관련해서 시청자분들께 좀 당부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지금 해주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장기 기증에 대해서 오해 아닌 오해를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장기 기증이라는 거는 정말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전문 의료진이 투입이 돼서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거든요. 가끔 TV에 이제 맞아요. 뇌사 상태입니다라고 누워 계시다가 네. 보호자분 깨어났습니다 갑자기 해가지고 막 일어나시잖아요. 그런 일은 절대 없죠.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일은 뇌의 일정 부분이 기능을 하시는 분들이 수년 동안 계시다가 회복이 되시는 분들이 식물인간 상태, 병원에서 뇌사 상태가 맞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면 설명 정도는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게 환자에 대해서도 권리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네.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제가 오시면은 보호자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장기 기증을 하시게 되면 정말로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 가족 중에 일부가 어디선가 살아서 같이 계신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러면은 이제 보내시더라도 추후에 그러네요. 조금 마음의 위안을 안고 살아가시거든요. 몇 분씩 이제 보호자분들을 만나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보내는 데 있어서 그렇겠네요. 또 생각이 났을 때 지금 어딘가에서 얘가 열심히 놀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더 편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코디네이터들은 내가 정말 열정이 없고 힘들다 생각을 하게 되면은 할 수가 없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그런 직업을 선물로 받았을 때 내가 정말로 기뻐하는 마음을 갖고 그분들한테는 어쨌든 제가 제일 큰 힘이 된다고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남들을 많이 도울 수 있고 제 위치에서 제가 원하는 만큼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참 뜻깊은 선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말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정말 그 설명을 제대로 듣고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네. 도와주시는 서지훈 선생님 같은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 분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들었다고 해서라도 네. 무조건 해야 된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죠. 네, 생각을 저희가 한번 해볼 수 있는 생각할 시간도 충분히 네. 드리고 안 하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없다. 말씀을 드려요. 네. 그리고 장기 기증을 하시더라도 철회도 가능하세요. 그래요. 네, 이거를 무조건 시작했다 그래서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시작 중간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장기 기증 못 하겠습니다라고 해도 된다. 저희한테 말씀해 네. 주시면 뇌사 판정이라는 위원회를 하기 전에는 네. 철회가 가능하신데 뇌사 판정 위원회가 이제 완료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사망 진단서가 나와요. 아이고. 그리고 그때쯤이면 수혜자분들이 입원을 하셔가지고 다 준비가 끝난 돼 있군요. 상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어렵다. 조금 좀 네.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리고 네. 그 전에는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네. 처리하는 중간에더라도 이제 접고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어떤 단어를 떠올리면요. 뭐 사랑, 숭고함, 존중과 배려, 그리고 생명 나눔, 고귀한 선택. 이 모든 말을 한 단어로 나타낸다면 저는 장기 이식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이제 누군가의 삶에 기적이 돼서 아름다운 선행이 된 이 사랑이 정말 더욱 오래오래 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서진우 장기이식 코디네이터님 오늘 모셨는데요. 오늘 함께한 소감 어떠셨나요? 편하게 잘 말씀도 해주시고 옆에서 네. 도와주셔가지고 저 울었다 웃었다 너무 좀 그랬어요. 네. 이제 저도 앞으로 수혜자분이라든가 기증자분한테 많은 정보도 드리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더 공부 열심히 하도록 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일단 우리 병원에 계신 모든 저를 도와주시는 의료진분들과 행정팀들한테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서진우 장기이식 코디네이터님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장기이식에 대한 정말 인식이 다시 한번 좀 바뀌는 것 같고 굉장히 저희한테 소중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인생은 어바웃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